실제로 자신의 관절을 스스로 움직일 수가 전혀 없는데 정작 남이 관절을 강제로 움직여 봤을 때 이거 움직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장애가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보상급예상 전경근 변호사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산재 장애 등급 판정에서 운동기능장애의 능동적 측정과 수동적 측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산재 장애 등급은 측정 방법에 따라서 등급이 몇 등급씩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그에 따른 산재급여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 집중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직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사고를 당하고 그 후에 치료를 다 받았어도 장애가 남게 되면 그 장애를 사정해서 등급을 결정받고요. 그에 따른 산재급여를 지급받게 되는데요. 문제는 신체 관절의 운동 가능 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장애의 원인에 따라서 측정 방법이 능동적 측정과 수동적 측정으로 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 단순하게 수동적 측정에 의해서 운동기능 장애를 평가받게 되고 장애에 따라서는 실제 가지고 있는 장애가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등급이 부당하게 낮게 평가가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능동적 측정은 다친 사람이 직접 자기가 관절을 이렇게 움직여 보고 그 장애를 측정하는 방법이고요. 수동적 측정은 다친 사람이 아닌 제3자, 즉 의사가 관절을 대신 움직여줘서 그 장애를 측정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친 사람이 스스로 관절을 돌리지 않고 일병처럼 장애를 부풀리는 경우가 있으니 객관적인 장애 평가를 위해서 자신이 아닌 제3자, 즉 의사가 대신 관절을 이렇게 움직여주는 수동적 측정으로 측정해야 결과가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스로 관절을 움직여서 30도 움직였는데 다른 사람이 관절을 움직여서 50도 움직였다면 능동 30도, 수동 50도로 보고 관절 가동 범위 장애 평가는 50도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무조건 이렇게 수동적 측정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측정 방법일까요? 만약에 이 팔에 신경이 잘못된 경우에는 실제로 자신의 관절을 스스로 움직일 수가 전혀 없는데 정작 남이 관절을 강제로 움직여 봤을 때 이거 움직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장애가 없는 걸까요? 아니겠죠. 그런데도 이렇게 수동적 측정, 남이 대신해서 움직여주는 측정만 고집하면 부당하게 장애 등급이 낮게 산정되고 억울한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막기 위해서 능동적 측정과 수동적 측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장애 원인에 따라서 나누고 있습니다. 운동장애의 원인이 강직, 오그라듦, 신경 손상 등 명확하면 능동적 측정, 운동장애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면 수동적 측정에 의해서 관절 운동 영역을 측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운동장애 원인에 따라서 측정 방법을 다르게 해야 되는데요. 산재 장애 등급을 결정할 때 이러한 점을 놓치고 단순하게 수동적 측정 방법에 의해서 장애가 평가되면 실제 발생한 관절의 장애보다 더 낮은 등급을 받게 될 수도 있고 따라서 산재급여도 더 못 받게 됩니다. 저희 보상급예상에 오시는 분들 중에도 운동장애 원인이 명확한데 잘 모르시고 수동적 측정에 따라서 장애 평가를 받고 또 실제 받아야 되는 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받은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소송을 통해서 어떤 장애가 남았는지, 장애의 구체적인 원인은 뭔지, 능동적 측정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타당한 장애 등급은 뭔지를 다시 확인해서 실제 받아야 하는 적정 장애 등급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자신이 비슷한 경우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언제든지 보상급예상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카톡이나 네이버에 보상급예상 검색하시면 보상급예상 법률사무소의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의무기록과 환자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과연 능동적 측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같이 함께 논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